지금 보고 계신 곳은 강남 양재역 인근의 한 오피스텔 신축 공사 현장입니다. 강남 초역세권에 위치한 이 고가의 오피스텔은 많은 투자자들의 기대와 달리 실제 분양률은 20%대로 처참한 수준입니다. 이런 부실 현장은 전국 곳곳에 널려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일어날 일이 일어났다? 도대체 관리 감독이 얼마나 안 되면 이런 위기가 일어날까와 같은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무리한 투자로 인한 개인의 위기, 건설사, 시공사의 위기는 결국 은행의 위기로 번지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이 오피스텔만의 문제가 아니며 전국적으로 비슷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미분양과 PF 위기, 새마을 금고의 부실 위험 상승까지 이런 상황이 왜 일어나는지 어디서부터 문제가 잘못된 것일까요? 첫째로 고가의 오피스텔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금리 상승으로 투자자들은 고가 부동산에 대해 살 때는 높은 가격을 지불해야 하지만 높은 수익률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과거에는 부동산이 안정적인 투자 대상이라고 여겨졌지만 이는 과거의 사실일 뿐 현재의 부동산 시장 상황은 그렇지 않습니다. 둘째로 부동산 규제가 강화되면서 투자를 억제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대출 규제와 공시가격 인상 등으로 인해 많은 투자자들이 부동산 투자에서 손을 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규제가 강화될수록 과도한 거품 없이 안전한 투자가 가능하다라는 의견도 있었지만 지금은 규제로 인한 투자 억제 효과가 더 강한 상태입니다. 세 번째로 신축 오피스텔의 품질 문제, 건설사의 신뢰도 하락, 경기 불안 등도 분양률 하락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최근 불거지고 있는 이른바 순살자이, 철근을 빼먹고 짓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이 무너지는 아파트와 같은 문제가 불거지고 있고 건설사에 대한 신뢰도 하락이 분양률을 떨어뜨리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분양률 하락은 사업장 한두 군데로 끝나는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새마을 금고의 연체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며 위기가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예금, 적금, 해지 고객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모든 예금이 보장되며 필요시 정부 차입으로 유동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정부는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위기 컨트롤 타워인 범정부 대응단을 구성했습니다. 이 대응단은 새마을 금고 예수금 동향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위험 요인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고객 불안과 범정부 대응단 구성까지 한편으로 대응을 잘하고 있으니 괜찮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얼마나 상황이 위험하면 범정부 대응단까지 구성해야 하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부동산 PF 부실 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부동산 PF는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약자로 특정 사업을 위한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사업의 성공 여부에 따라 상환 가능성이 결정되므로 사업이 부진하면 연체 위험이 높아집니다. 전국의 아파트, 오피스텔, 지식산업센터, 생활형 숙박시설 등 무분별하게 지어된 사업들에서 연달아 부실이 터지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런 부동산 PF 부실 문제가 새마을 금고의 연체율 상승을 주도하고 있으며 이는 결국 연쇄 부도 위기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는 이러한 부동산 PF 부실 문제를 과장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부동산 시장의 거품이 실제로는 그리 크지 않다고 주장하며 부동산 가격 상승은 경제 활동의 증가와 더불어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현상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부동산 PF 부실 문제가 연체율 상승의 유일한 원인이라고 보는 것은 너무 단순화된 시각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반론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PF 부실 문제와 연체율 상승 사이의 관계를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거품이 부풀어 올라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과도한 부채를 떠안게 되었고
이는 결국 연체율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 가격 상승이 경제 활동의 증가와 더불어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현상이라는 주장은 부동산 가격이 실제 가치를 넘어서 부풀어 있는 현실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부동산 시장의 거품을 제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장이 조정 장세를 보이면서 자연스럽게 가격이 정상화되어 가고 있다는 것은 그나마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정 장세도 무분별한 투기와 부실 사업에 대한 대책 없이는 부동산 시장의 거품을 완전히 제거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는 결국 시장의 불안정성을 증폭시키고 더욱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PF 부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업의 성공 가능성을 철저히 검토하고 부실 사업에 대한 투자를 줄이는 등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최근 일어나고 있는 전세 보증금 반환 대출에 대한 DSR 규제 해제는 대출을 대출로 막겠다라는 위험한 발상입니다. 부실은 처리를 하고 가야 하는데 세입자에게 대출을 온전히 돌려주기 위함이라는 명목으로 빚을 더 늘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당분간은 이러한 대출 이슈, PF 부실 이슈에 특히 더 많은 신경을 써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해결된다면 부동산 시장은 건강한 상태로 회복될 것입니다. 부동산 가격이 실제 가치에 맞게 조정되면 사람들은 부동산 투자에 대한 과도한 기대를 줄이고 더욱 실질적인 경제 활동에 집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부동산 PF 부실 문제가 해결되면 새마을금고와 같은 금융기관의 연체율도 줄어들어 금융시장의 안정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이런 변화는 결국 우리 경제를 더욱 안정한 상태로 되돌릴 것입니다. 최근 몇 년과 같은 급등, 급락과 같은 긴박한 상황 변화가 계속될 것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부동산 시장에는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실수요뿐만 아니라 투자자들은 시장의 변화를 계속해서 주시하며 자신의 매수와 매도에 대한 전략을 실시간으로 조정해야 합니다. 어떠셨나요, 여러분? 지금까지 강남 양재역 인근의 오피스텔 신축 공사 현장을 살펴보았습니다. 이곳은 초역세권에 위치한 고가의 오피스텔이지만 분양률은 20%대로 매우 낮은 상태입니다. 이는 전국적으로 비슷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한 가지 예시입니다. 부동산 시장의 거품, 잘못된 부동산 정책, 신축 오피스텔의 품질 문제 등 다양한 요인이 이러한 상황을 만들어냈습니다. 결국 거품이 제거되고 급등과 급락이 반복되는 불확실성이 제거될 때까지는 항상 보수적인 포지션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기다리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전 국민의 관심과 행동이 필요합니다. 부동산 투자에 대한 과도한 기대를 줄이고 실질적인 경제 활동에 집중해야 합니다. 또한 부동산 PF 부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업의 성공 가능성을 철저히 검토하고 부실 사업에 대한 투자를 줄이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과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또 새로운 부동산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